많은 심려를 끼쳐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산불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나 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산불은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미정유의 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태풍을 만나서 폭탄불이 됐습니다. 폭탄불. 그러니까 태풍을 만나서 날아가면서 산에 불이 났는데 바다에 있는 배가 12척이나 탔습니다. 그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그전에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산불 났는데 어떻게 바다에 있는 배가 타느냐. 그만큼 태풍에 인해서 불이 났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시면은 전쟁이 나도 이런 형태는 아닐 거다. 폭탄을 퍼부어도 이런 형태로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 현장에 가면서 정말 놀랐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다 생각합니다. 원래 1월 달에 LA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박찬호 집이 탔다 뭐 이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저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있겠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곧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LA 산불은 우리보다 훨씬 적게 탔습니다. 우리가 약 4만 6천 헥타를 태웠는데 거기는 2만 3천 헥타를 태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산불이 동해안 산불이 20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2만 3천 헥타를 태웠습니다. 이번에 그 2배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최대 풍속이 4.4km였습니다. 1시간에 산불이 날아가는 시간이 4.4km인데 이번에 8.2km였습니다. 그래서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이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재난 대응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숲은 우거질 대로 우거졌고 숲 밑에 있는 낙엽은 적어도 30cm, 높게는 1m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 불이 나면은 감당이 할 수 없고 지금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낙엽 속에 1m 50cm 밑에 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우선에 장비가 문제입니다. 헬기가 많이 올 때는 90대 가까이 왔습니다. 88대까지 왔었는데 그 헬기 주머니가 500리터, 800리터, 1000리터 미만이 70%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물을 쏘면은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물주머니를 가진 지금 제일 큰 것이 8,000리터인데 우리나라 몇 대 없습니다. 우리가 8,000리터짜리 2-3개를 이번에 의성 산불, 경북 북부 산불에 왔었는데 그것마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헬기 그리고 외국처럼 수송기로 하는 적어도 몇만 리터를 들어있어서 초장이 불을 꺼야 됩니다. 초장에. 그래서 이런 장비 또 밤에 속수무책입니다. 밤에 헬기가 못 뜹니다. 밤에 헬기를 띄울 수 있는 밤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아침에는 연기 때문에 또 안개 때문에 헬기가 못 뜹니다. 오후 되면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손 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불 대응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민 대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어느 해 없이 이재민이 생깁니다. 홍수에 산불에 뭐 여러 가지 이재민이 과거에는 지진에 이런 이재민이 생기는데 체육관에서 모여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2-3일 지나면은 각자 집에 집 옆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옷 입은 채로 어떤 분은 반팔 입고 나왔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옷까지 식량은 우리가 구호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적십사사 모든
돼서 와서 밥은 해주는 건데 입을 옷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십사사나 이런 데서 돈이 있으니 공동모금에서 옷 좀 달라 이래 하니까 이재민이 가서 3만 명, 4만 명 되는데 옷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옷을 3,000벌 사러 가니까 서울시장을 다 디비도 3,000벌 한 건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구호지원부로 바꿔야 됩니다. 구호지원부로. 이 옷들을 미리 창고에 준비해 놓고 또 끝나면은 수거하고 이래서 각 지역별로 배치했다가 지원해 주고 옷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필품 그다음에 특히 이불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잠자리 이번에 잠자리를 계속 지금 일주일 넘어 체육관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빨리 집 옆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요새 모듈 주택이라든지 임시 조립 주택이 굉장히 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분들을 한 2, 3일 지나면 집 옆에 가서 생활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은 농사철입니다. 집에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체육관 멀리 가 있으니까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체육관에 저녁에 돌아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도에서 모범적으로 모듈 주택 한 1,500채 정도 준비를 해서 이걸 1년간 쓰고 그다음에 집을 지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 주택을 전국에서 한 2, 300채 별도로 산불이나 뭐 홍수나 많이 나는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에 나누어서 보관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행안부 장관 대행한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선진국 되었습니다. 체육관에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체육관에 있으니까 전염병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만약에 감기 걸리고 이런 사람 다 호흡기 질환 같이 걸릴 건데 다행히도 이번에 전국 의사협회라든지 약사회 특히 경상북도 대구시 의사회 약사회 또 한의사회 이런 분들 오셔서 지금 한 100여 명 이상이 각 군데 돌면서 진료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선진국형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지금 산불 어느 정도냐? 산불이 주불은 28일 날 끝났고 오후 5시에 주불이라 하는 것은 원불을 껐다 이 말입니다. 원불을 끄고 나면은 또 바람이 불면 또 불이 일어납니다. 그걸 잔불이라 하는데 잔불도 오늘 중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잔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깊숙이 들어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 뒷불 감시라 이랍니다. 감시조가 있어서 그 뒷불은 약간이라도 연기가 보인다든지 하면은 사람 손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지나고 나면은 뒷불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불은 오늘 저녁 하면 거의 끝나고 이재민,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양수산업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공단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주택 문제, 가장 큰 게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통계도 아직 잘 안 나옵니다만은 현재 3,200채가 전소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3,200채. 울진에 산불 나가지고 열흘 이상 탔는데도 200채 정도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농업에 대한 가수라든지 마늘밭이라든지 이 밭들 농장분들이 큰 피해가 났습니다. 거의 다 태풍과 같이 날아가면서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송이밭 걱정들 많이 하는데 송이밭 거의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작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반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 대행께서도 중앙대책본부장인데 지금 현지에 상주하면서 피해 현황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산불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앞으로 복구하는 데도 많은 또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울진 산불 때 동네 마을이 모두 다 탔는데 그 마을을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자. 새로운 마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만들자. 우리가 100년 전에 이 집이 다 탔었는데 100년 후에는 관광자원이 됐다. 이래 마을을 만들어 드리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집을 지원을 해주는데 개별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 이상 노인분들께서 내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집을 안 짓겠다. 이렇게 마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을 한 3,000채 만약에 소실됐는데 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마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분들이 임시주택에 살다가 그냥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지방 소멸이 안 그래도 빨리 오고 있는데 더 빨리 가속화될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법 만들어서 집을 탔는 데는 집으로 보답해주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또 농업지역, 산림지역도 현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산림을 월복을 하려면 30년 걸립니다. 그것도 산림, 우리나라 산림이 63%인데 특히 경상북도는 더 많아서 71%입니다. 71% 산림을 그대로 다 보존할 거냐? 이거를 대전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관광산업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산림보전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법을 특례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전화 이복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북 산불 지역 특별 지원에 관한 법,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특례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울진 산불 시에도 우리 지역이 12,000헥타가 탔는데 그거를 산림 대전환 정책을 현행법 따라 만들어 보니까 거의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특히 산지법은 더 까다롭습니다. 계획은 거창했는데 현재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 만들어서 특례를 만들지 않으면 또 울진 산불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반성할 게 문화재 구역에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번에 하회에 말했던 병산선, 도산선, 봉정사 이 다 세계 문화유산인데 이 지역에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가 있습니다. 산불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봉정사, 하회마을 이런 데 가서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보고 드리고 문화유산청장, 산림청장 다 제가 말씀드리고 빨리 나무 잘라야 된다. 이거 자르지 않으면 국보를 보존할 거냐 산림을 보존할 거냐 이게.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보를 보존하시겠습니까? 산림을 보존하시겠습니까? 그 국보를 보존해야지. 그런 나무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북도에서 다행히도 세계 문화유산은 지켰습니다만은 고운사 1500년 된 사찰 그 전통 사찰을 못 지키고 대웅전만 남기고 그 보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앞으로 문화유산을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지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미 선조들이 만드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후손들한테 볼 면목이 있느냐. 그래서 문화유산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인근 정리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넘겨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산을 지방정부에 넘기면 제가 다 개발해야 써야 됩니다. 산이 돈이 되는 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바라보는 산이고 산불 나면은 불 끄기 바쁜 산입니다. 제발 지방정부에 넘겨서 산 30% 정도는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번에 마을 지킴이 활동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번 재난 상황에서 대피 과정에 마을 지킴이 활동이 많이 도움된 지역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사망 피해가 컸고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이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체가 힘든 분들 많아서 이번 사상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재난시 긴급 대피 매뉴얼 재정비 필요성이 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재민 긴급주거 시설 지원을 시작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막대한 비용이 이제 재난 복구라든지 피해 지원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추정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이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 검토한 게 있는지 또 손해배상액이 얼마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경북은 이런 재난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예천, 봉화, 영주 지역에 태풍 시절에 워낙 산사태를 많아가지고 그때 인명피해도 많았고 이래서 마을 순찬대를 만들었습니다. 각 마을에 이장 무슨 새마을 지도자 또 그 의용 소방대 이런 분들에서 한 5천 명으로 조직을 해서 자체적으로 대피하는 제가 재난을 당해 보니까 대피가 1순위입니다.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성에서 22일 날 11시 25분에 불이 났는데 24일까지는 3일간 의성에서만 불이 탔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다쳤습니다. 의성이 12,000헥타가 탔는데도 한 사람도 안 다쳤습니다. 다 대피했었습니다. 그런 바람의 속도가 평상시 속도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빨랐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갑자기 태풍이 부니까 이거는 마을 순찰대 가동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순식간에 안동의 산불이 영덕까지 간 58km인데 영덕까지 가는데 2-3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대피하다가 이번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 대피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 풍속이 어느 정도 불면은 몇 킬로 밖에 있는 사람 10km 밖에 있는 사람 대피하라고 하면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10km 아직 멀었는데 무슨 대피를 하라고 하냐. 지금은 10km 아니고 20km도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봉정사는 10km 밖에 있는데 봉정사 유물을 다 옮겼습니다. 그거 보고 이렇게 빨리 오는데 봉정사 이 세계문화유산 타면 안 된다. 제가 직접 가서 나무 다 베고 유물 다 옮기고 밤사이 그거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피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재민 지역은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체육관에서 빨리 나오셔서 각자 생활 공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모듈 주택 오늘 일단은 전문 건설업 공제조합이 있는데 이은재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통화를 해서 국회의원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한 100채를 일단 먼저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오늘 100채를 가지고 옵니다. 오면 먼저 설치해 보고 거기 효과가 있으면 이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본 집을 지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재민들이 집 가까이로 임시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불내가 아직까지 구상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피해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한 어떻게 실한지 방한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조사가 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후에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김근호 기자님. 네, YTN 김근호 기자입니다. 일단은 저도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울진 산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산불이라는 게 이제 산에서 자연히 발화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네, 사실은 이제 농업 부산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은 경고나 이제 계도성 캠페인을 하고 있음에도 예방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좀 마련하시는
어떤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이게 경제적 피해 부분이 사실 오늘 브리핑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공장이 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논밭이나 어선 같은 것들이 탄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농어민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기반이고 생산 수단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것 같습니다. 30만 원 지원 얘기도 하셨지만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농업, 산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100% 활용하고 현행 제도에 없는 것은 성금이라든지 제9호 기금이 있으니까 그 충분히 활용하고 또 우리 고용 지원 재난 특별 지원 고용 지원을 6개월 동안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은 그 한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를 다 찾아서 지원을 하되 그리고 이분들이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이 가수원을 다 탔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부업을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찾아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장관도 현지 와서 파악하고 계시고 그 중소기업부 차관도 얼마 전에 공장지들 다 돌아봤고 지금 해수부가 관계된다는 걸 처음이기 때문에 해수부에도 지금 현재 피해 사항을 돌아보고 각 부처에서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 외의 제도 특별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 지원법을 만들면은 거기에 담아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 전쟁이 났다 생각하면은 전쟁 복구 지원 이런 것 법을 만들어야지 전쟁보다 더한 이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도 밖에 나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관계가 마지막으로 오경록 기자님. 네, 죄송합니다. 제일 급한 게 임시주택이라는 데는 뭐 이익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려면 예산이 1,500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다음 지금 특별법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당에서는 내려왔는데 대구 경북 의원들이 좀 같이 똘똘 뭉쳐서 이 특별법을 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서울 사람들은요 한번 왔다 한번 잊어버리고 말 건데 그런 쪽에 좀 누가 주도해서 특별법을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지 않고 예. 피해가 혹시 저 전에 동해안 산불 났을 때 9천억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몇 조를 넘어가는지 조단이 넘어가는지 뭐 그 얘기는 나오신 적이 있는지. 예. 우선에 특별법은 무한공항 사건 때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계기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어느 행안이라든지 농수산 뭐 위원회를 이래 가면은 법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법을 만들기 좋겠다. 이래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리를 빚습니다.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특별법 만드는 그렇게 하고 피해 추산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동해안 9천억 피해에 적어도 몇 배 되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 바람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농작물이 이렇게 피해를 본 적이 없고 산불 나는데 농작물이 저렇게 탄 적이 없고요. 집 몇 채 많이 타야 집이 200~300채 타는 거지 농작물 공장 심지어 수산 의장 그다음에 배도 12척 탔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피해 조사를 하면은 집도 정확하게 통계가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그 몇 배의 피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500채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까요? 1,500채가 오면은 그 한 달 빌렸는데 200만 원이더라고요. 임대료가 한 달 200만 원인데 한 1년은 같이 있어야 되고요. 1년은. 그런데 저는 그 집을 임시주택을 지어주면은 적어도 3,700만 원 들더라고요. 3,700만 원. 임시주택 지어줘서 3,700만 원 그것도 2달 걸려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어주는 것보다는 모듈주택을 해서 1년 사는 동안에 1년 살면은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자기 집을. 그러면 2,400만 원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로 생각하니까 1년에 한 달에 20억, 1년이면 240억.
그런 돈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것을 각자 보존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각 시도에 나누어서 보존을 하고 뭐 1년 썼으니까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각 시도에 보존하고 보존할 때 우리가 일시군, 일호텔 하는데 일단은 도에서 직접 하는 호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휴양림 같은데 산불 나가 홍수가 났는데 급하면은 도에서 운영하니까 손님 안 받으면 되잖아요. 바로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대행께도 행안부에 특교세가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한 전체 사면은 한 500억 들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브리핑을 이어나가고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론인들께서 지금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대변인실이나 저희 창구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듈 주택 일단 안동에 그 건정생 그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이제 이게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도 묻어야 되고 그러지. 오늘 오후 한 5시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그 그때 하나에 몇 가구가 살 수 있습니다. 한 가구 들어갑니다. 그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예. 예. 예, 예. 예. 예.